네, 열린공감TV 서정필 기자가 이상한 여론조사를 해온 한국여론평판연구소와 여론조사 공정에 대해서 추가 취재를 했습니다. 지난 20일 서정필 기자가 다시 찾아갔을 때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론조사 공정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보니까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지시했다. 사무실 괜히 찾아오지 말아라. 뭐 이런 내용이죠. 일단 한국여론평판연구소를 보게 되면은 여기 허모 대표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을 했던 사람인데 SBS 여론조사 전문 기자를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 선관위 쪽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측에서 적극적으로 점검에 나서고 등록 요건에 미비할 경우 등록 취소를 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어렵다. 뭐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여론조사 공정 같은 경우 실제 조사 실무를 담당하는 업체에다가 여론조사 공정이 외주를 준다고 합니다. 여론조사 공정 소속이라고 할 수 있는 인원은 한 명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요건 미만이죠. 5명이어야 하는데 여론조사 전문 인력 3명 포함해서 5명이 근무해야만 이 요건에 맞습니다. 근데 한 명밖에 근무를 안 한다면은 취소 대상 아닙니까? 자, 그 한 명마저도 잘 출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끔씩 허울뿐인 사무실에 우편물만 챙기러 온다는 것이죠. 직원들한테는 뭐 재택근무를 지시했다고 그러는데 아니 한 명이라면서 직원들이라고 할 것까지 뭐 있습니까? 여론조사 공정에는 직원이 한 명 있고 이 사람마저도 출근을 거의 안 하고 있고 가끔 와서 우편물만 찾아간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 놓고는 아까 보셨다시피 열린공감TV 등의 악의적인 취재로 인해서 재택근무를 시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처음 찾아갔을 때부터 문 두드려도 열리지 않았는데 그때도 재택근무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올 줄 어떻게 알고 재택근무를 미리 시켰다는 건가? 자, 그래서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선관위가 규칙으로 정하는 여론조사 회사 단체의 등록 요건을 법률로 정하고 여론조사 회사에 대한 정기 점검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잘못된 여론조사는 사실상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무실에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사람이 없고 설령 그 안에 있다 하더라도 법적 기준인 여론조사 회사 직원 수 5명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공간, 그런 곳에서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가상 대결을 했어요. 김문수가 38.3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41.5. 와, 오차범위 안에서 붙었네. 직원이 상주하지 않는 한 명뿐이고 나머지는 뭐 재택근무 중이라고 둘러대고 있는 여론조사 공정의 결과를 보고 계십니다. 원희룡도 거의 이 정도면은 거의 오차범위 아닌 것 같은데요. 맞나요? 오차범위는 살짝 넘어서는군요. 예. 자, 43대 36.4. 오세훈은 41.7의 이재명 대표와 거의 6%포인트 격차로 따라붙고 있고 홍준표는 좀 격차가 많군요. 한동훈도 격차가 많고 이 여론조사를 보면은 김문수로 밀고 가자라는 메시지가 읽히지 않습니까? 한국여론평판연구소와 여론조사 공정이 마중물이 돼서 극우 보수 지지층이 요즘 기를 쓰고 여론조사에 응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론조사 보시면 스트레스 안 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뭐 또 넉넉하게 이런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지 말자. 제가 얘기하는 대로 대선 때 윤석열 탄핵을 외쳤고 체포를 외쳤던 그 국민들이 투표장에 안 나가겠느냐. 맞는 말씀입니다. 정확한 말씀이에요. 조금도 과장되지 않은 그런 말씀인데 김봉신 여론조사 전문가 어제 저희 김용민 TV 나오셨잖아요. 진보층은 이미 윤석열을 탄핵시켰고 또 구속까지 당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화장실에서 나온 상태다. 느긋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론조사에 응대할 필요성을 잘 못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저들은 윤석열이 이대로 파면되면
그게 대세가 되면 대선에서 뭐 볼 것도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2017년 대선에서 참패를 한 그런 상황이 재현되면은 3년 만에 야당이 되는 것이죠. 기를 쓰고 필사적으로 답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진숙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기각됐군요. 방금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2인 체제에서 결정한 것이 부당하다. 그래서 탄핵 소추를 했는데 이것이 기각이 됐습니다. 살짝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돌아와봤자 이진숙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2인 체제이기 때문이죠. 네, 거기서 결정된 것들 하나하나 법정에 가서, 그러니까 법원에 가서 무효 처분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건 큰 여파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헌재가 이렇게 판단하면은 윤석열에게도 우호적인 판결을 내리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진숙이가 내란을 일으킨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헌법재판소 나가서 거짓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기각 결정이 나왔는데 근데 사실은 좀 염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 탄핵 국면에서 말이죠. 김태형 소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번 서부지법 폭동 사건 관련해서 가담자들, 가해자들, 이 폭도들 제대로 응징하지 않으면 그래서 재판관들이 계속해서 살해나 테러 위협을 당하게 된다면은 이것을 공권력이 제대로 차단하지 못하고 응징하지 못하면은 그들이 진짜 마음이 흔들려서 윤석열에게 우호적인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 가능성입니다. 자, 지금 저들은 결집하고 있습니다. 파면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서부지법 사건에 대해서 옹호하더니 신문 광고로까지 지금 헌법재판관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이렇게 나온다면은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보수의 위기의식이 고조되면서 지금 전광훈의 자유통일당을 지지하는 극렬 지지층이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옮겨왔고요. 그래서 그들이 국민의힘 안에서 주류가 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 극렬 지지층이 들어와서 그렇게 해서 당을 장악한다면은 김문수 1등 가능합니다. 대선 후보 될 수 있어요. 그럼 우린 좋지.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할 일입니까? 김문수가 조기 대선에 안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 윤석열이가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공직사회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전광훈이 과연 구속될 수 있을까? 이것과 관련해서 제 나름 정보통에게 연락을 해봤는데 공직사회가 얼어붙고 있다. 상식과 법리가 지금 먹히지 않고 있다. 이러다가 윤석열이 돌아오면 어쩌나 이런 염려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제대로 된 응징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전광훈, 윤석열이 파면된 다음에나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공직사회가 얼어붙고 있어요. 경찰이 그러하고요. 아마 헌재까지도 이 영향이 미친다면은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안합니다.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전광훈, 이 세력이 준동하는 현실에서 여러분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다 받아주십시오. 이게 좀 길 수 있어요. 10분이 될 수도 있어요. 끝까지 마치 광장에 나와서 응원봉을 든다는 심정으로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소합니다. 여러분 여론조사 결과 자기들은 좋아하겠지. 극우 세력들은 좋아하겠지. 이러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이게 공직사회에 지금 내란 응징의 의지를 지금 물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이 돌아오면 나는 끝장나지. 이런 염려가 지금 급격하게 번지고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수 응답층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진보 응답층은 뭐 이제 다 끝난 거 아니냐. 이런 판단 속에 지금 전화를 잘 안 받고 있다는 거죠. 보십시오. 보수 응답층이 답변하는 거 압도적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보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딴 건 다 보정해도 뭐 나이 그리고 뭐 성별 그리고 지역 보정을 해도요. 응답층 내가 보수다, 내가 진보다, 내가 중도다 이거는 보정 안 합니다. 보정 안 해도 문제가 없어요. 왜냐? 아니 진짜 이 사람들이 보수가 더 투표장 많이 나갈 수도 있고 진보가 더 많이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열심히 여론조사에 응한다는 것은
투표에 응할 의지를 또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손대지 않아요. 보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전화 안 받으면요, 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론조사 조작이다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국면은 보이지 않는 전쟁 국면입니다. 여러분 전화 오면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유선전화로 오거든요. 인터넷 전화로 보이는 070으로 오는 것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론조사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응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란 국면에서 수습을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전화가 안 온다니까요. 오면 안 오는데 뭐 일부러 전화를 걸어서 나 여론조사 시켜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02, 070 하여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든 유선전화 다 받으셔가지고 여론조사에 응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들은 트리까지 쓰고 있어요. 70대 남성 보고 20대 여성이라고 하고. 왜냐면 거기는 이제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 왜냐하면 꽉 차면요, 예를 들면은 40대 남성, 40대 여성, 뭐 내가 40대 남성이고 여성이어서 답변했다, 꽉 찼다? 그러면 40대 남성 여성이 나 40대 남성이요 여성이요 얘기해봐야 이미 다 찼기 때문에 여기서 통화를 끊겠습니다 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극우 세력들은 70대 남성 이미 꽉 차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20대 여성으로 얘기하라. 이런 식으로 트릭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자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그럴 정도로 그들은 열심히 응대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잘 되겠지 뭐. 이런 마인드로 있기에는 좀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일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 그 이진숙 기각 이 건으로 또 공직사회가 어떻게 흔들릴지 모르겠습니다. 큰 여파는 없다고 저는 보지만 이 공직자들은 자기 직이 걸린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가벼이 봐서는 안 되고 여론조사 뭐 응대 안 해도 되겠지 하는 그런 우리 민주 진보 시민이 단 한 명도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